예, 안녕하세요. 마인드포스트 편집부장 김근영입니다. 마인드포스트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인터넷 신문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영상으로 주요 뉴스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반응을 전하는 마인드뉴스 인사이드. 당사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는 마인드포스트의 박종환 국장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포스트 박종훈 국장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현병을 소재로 한 영화죠. F20. 예, 조현병 코드명을 버젓이 제목으로 내세운 영화가 있었는데요. 마인드포스트의 이관영 기자님께서 F20이 방영된다는 소식이 있었을 때부터 그리고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로도 보도를 계속 이어오셨는데요. 마인드뉴스 인사이드 지난 시간에도 박 국장님께서 F20은 하나의 시험대다라고 평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군요. 네, 영화 F20의 KBS의 방영이 전면 보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6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KBS 시청자 서비스부 담당자에게서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공유한 내용에 따르면 KBS 측은 결정 내용에서 해당 드라마 방영은 보류한다. 추후 방영 일시는 정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달 25일 제작 책임자와의 만남에서 관련 단체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또 전했습니다. 이어서 공영방송 KBS에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얘기를 보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뜻깊고 또 역사적인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F20은 상영 시작 전부터 정신장애 단체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극장가의 첫 상영일이었죠. 10월 6일, 지난달 6일이었는데 그 훨씬 이전이 9월 29일에 한 조현병 당사자로 두고 있는 가족 한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표현의 자유가 아닌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의견으로 청원을 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인드포스트의 이관영 기자가 꾸준히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보도를 했죠. 네. 앞서 그리고 지난달 26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12개 정신장애 인권단체들은 영화 F20의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F20 제작진은 이 영화가 정신장애인의 삶을 중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이다.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 영화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네, 그건 KBS 제작진이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에 대한 선명한 인식이 없이 관념적으로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편견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영화 곳곳에서 극중 캐릭터인 엄마 에란이 아들의 조현병 병명이 알려질까 봐 이웃을 살해하는 장면, 또 이웃의 아들인 줄 알고 흉기로 그를 살해하려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이 같은 설정은 조현병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편견을 대중이 학습하게 되는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영화 곳곳에서 정신장애는 위험하다는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장치되어 있어서 본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당사자 가족 중 한 분은 이 영화를 찍은 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게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과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식의 조현병을 호소하는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어, 잠시. 그 어쨌든 이번에 그 영화 F20과 관련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이력을 간단히 살펴서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그 한 단체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7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연합회의 산하에 정신장애와 관련된 단체 7개 단체가 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정신장애연합회는 지난달 20일 KBS 신관 앞에서 단체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신석철 정신장애인연합회 준비위원장 등 대표단은 KBS 관계자들을 만나 영화의 지상파 방영 중단과 책임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KBS 측은 명확한 답을 당시에 내놓지 않았고요. 이 지난달 25일 대표단은 다시 KBS 측 이훈희 제작위 본부장과 관계자들과 만나 적극적 KBS의 방영 취소를 요구했고요. 당시 또 김성년 장애인차별금지연합 장출연 사무국장은 이 영화는 편집한다고 방영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TV가 방영되기 전에 확답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석철 준비위원장도 지난달 27일이죠. 원래 이 F20이 KBS의 29일에 지난달 29일에 방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만났던 대표단이 KBS 측 제작진과 만난 게 25일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27일 오전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장기 농성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이 단체들은 27일 KBS 측 답변을 압박하기 위해 그날 다시 KBS 신관 앞으로 집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당시 한 50명 정도의 정신장애인 관련 운동가들, 활동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KBS 측이 그날 27일 방영 보류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규탄 집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방영이 중단되면서 환영 집회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네, 예, 참 약간 좀 드라마틱한 이력인데요. 어쨌거나 그 당사자 단체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던가요? 근데 대부분 정신장애인 단체들은 KBS가 큰 틀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목소리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걸 확인했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그날 27일 오전에 KBS 신관 앞에서 축하 시위를 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날 KBS 신관 앞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회원 50명이 방영 중단 축하 기자회견을 실제로 개최했습니다. 예, 예, 끝으로 박 국장님께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이번 F16 영화는 조현병에 대한 우리 사회가 가진 뿌리 깊은 편견을 여실히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KBS가 도대체 왜 이런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해야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조현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좋은 글씨가 씌워지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상황에서 이 편견과 차별을 더 강화하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들 제작진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일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살면서 누구든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시민 83%가 그렇다라고 긍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신질환자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39%에 머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